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정치권에선 책임자 문책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현재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은 먼저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비공개였던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은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공개된 거를 서면으로 저는 다 읽어봤는데 대통령이 참사 내용이랑 원인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어제 회의 현장에도 있으셨죠.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한 2시간 정도 회의가 있었고요. 대통령께서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 질서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지금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가 연결되어 있는 게 큰 대로예요. 이 자동차만 편도만 운행시켰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리 없는 그런 그런 곳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비상사태 같은 경우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접촉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이 나가가지고 딱 정지하고 통제를 하잖아요. 이런 곳에 이런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경찰이 있어야 될 곳에 137명이나 나와 있는데 네. 이 아주 기초적인 거 경찰이 정말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나오셨었을 때 중앙에서 바로 연해서 큰 대로에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이것만 사람들을 통제해가지고 이쪽으로만 나가게 하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거조차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에 대한 대통령의 해완이나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난 거고 윤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경찰에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저 동영상은 비공개 회의 때 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늦게 대통령께서 이 영상도 공개해라 해서 늦게 이제 공개가 된 영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걸 왜 공개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질타를 하시고 경로를 하셨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질타하고 경로할 몫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국민들의 몫이죠. 국민들이 아니 10만 명이 넘게 모이는 그 인파를 왜 인원 통제를 하지 않았는지, 왜 인원 분산을 하지 않았는지,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네. 네. 그리고 왜 차도에 사람이 넘치면은 왜 교통 통제를 해가지고 인도에 사람이 넘치면 교통 통제를 해서라도 차도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인도를 넓혀주려는 그런 공권력의 개입은 왜 없었는지 112에 압사당할 우려가 있다, 아수라장이다라는 신고가 빗발칠 때 왜 기동대가 출동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격노하고 있고 국민들이 정부와 국가를 질타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께서 경찰을 질타한다, 격노한다.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몫인데 대통령께서 오히려 질타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순간 의안이 벙벙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비 잘 못했죠. 그다음에 참사 당일날 대응 잘 못했죠. 그렇게 해서 꽃다운 우리 청춘 156명이
압살을 당해갈 때 국가와 정부는 없었고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대책을 조곤조곤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네. 이렇게 하겠다. 힘을 모아달라. 지금은 슬프고 힘들고 우리가 이 압도적인 슬픔에 직면해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 슬픔을 극복해 나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의 일국의 대통령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죠. 전 의원님 뭐 무슨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 국민 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이 경찰을 지휘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장에 경찰이 137명이 나가 있어요. 네. 대통령이 이 많은 인파에 대해서 분산을 합니까? 거기 나가 있는 현장에 즉각 조치를 하고 네. 그 위기적 상황 대응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선조치 후보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대장이 적군으로부터 포가 날라오거나 무슨 공격이 있으면 먼저 보고하기 전에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이 경찰한테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인파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기에 처해돼 있으니 현장에 나와 있는 이 경찰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이거를 못하는 거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현재 나와 있는 경찰들이 해야 되고 예. 위로 올라가면 과장, 서장이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 위에서부터는 주의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고 또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네. 것이죠. 대통령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네. 왜 없겠습니까? 있지. 그러나 현장에 있는 이 많이 밀려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까지 이거를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있었을 때 그 넓은 도로가 있었고 차량만 통제해서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분들에 대해서 넓은 길로 안내해서 여유 있는 공간만 제공을 했으면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찰 누구나. 예. 그런데 이거조차 안 한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참 회한이 있고 또 이에 대한 우리 경찰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을 이 몇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서 유지를 누가 갖고 있는가? 경찰한테 다 부여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위기의식을 갖고 제대로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예. 이에 대한 이 대통령으로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 많은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게 선출직 공직자는 실력과 능력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이 압도적인 슬픔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문제를 삼는 겁니다.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는 책임입니다. 네. 책임 정치죠.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거면 왜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을 뽑고 시도지사를 뽑고 구청장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겠습니까? 바로 다 맡겨서 무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유권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심판받아서 다음에 또 하고 못하면 바뀌고 이것은 뭐냐면 현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는 책임입니다. 책임. 그런데 국정의 최종 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현장 지휘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이 당연히 있죠. 대통령이 현장에서 기동대 넣어라 빼라 이런 지휘 안 하죠.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작동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운영 원리로서 작동 원리로서 국정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에게 책임을 묻고 경찰에게 격노하고 경찰에게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종 책임자이면서 말하자면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께서 저렇게 화를 내시고 경찰에게 참 너무 실망스럽다. 우리가 대비 잘 못했지 않습니까? 대응도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책만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저런 식의 지금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쉽다라는 예.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전 수가 의원님께서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고 공격하시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여야의 문제입니까?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고 네. 여야를 뛰어넘는 모든 정부와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고가 안 났습니까? 해양 사고 배 전복해가지고 열 몇 명 죽었지, 17명인가? 제천에서 그 사우나에서 해가지고 몇십 명이 또 죽었지 않습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안전사고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모든 대통령한테 다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함께 갖고 가는 건 문제시지요. 예.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이 당연히 지고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고 앞장서서 이 제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뒷받침도 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예. 현장에서 일어난 이 문제까지 대통령이 다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든 야든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재 그리고 정치적인 부피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거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하나 더 있어서 행안위가 어제 현안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을 저희가 몇 개 잘라서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영상을 보고 다시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서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회의를 기점으로 이번 경찰의 참사 대응 실패한 책임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용산경찰서장, 조금 더 나가면 서울청장, 경찰청장 정도까지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좀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일하고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떻게 서울 시내 한복판을 길을 걷다가 깔려서 압살을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겼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게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156명이 돌아가셨어요. 예.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한 일입니다. 네.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아니 저는 정말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무한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책임에는 형사사법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적 책임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결정이 내리면 형사사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정치적 책임은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중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정치적 책임이죠. 저희가 당리당략적으로 정말 민주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한다면 사실은 행자부 장관이든 경찰청장이든 국무총리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냅두는 게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에는 부합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국민들의 요구는 야당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책임 정치를 위해서라도 책임져야죠. 그리고 저는 책임 총리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휘 라인이 경찰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이 굳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내에 경찰국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경찰국까지 만들어가지고 경찰에 대한 정권을 행사한 이상민 장관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는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예.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예.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시고 사퇴가 아니고 파면을 해야 되죠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을 기회로 지난번에 인사 참사 났을 때도 대통령실에 행정관들 50명
쫓아내는 것으로 끝냈지 않습니까? 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 땡땡 하고 댕기면서도 사과 한 번 안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156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렵니까? 대대적인 국정 운영의 신호탄 그 계기로서 삼아가지고 정말 우리 젊은이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정 운영 대전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을 관할하는 사무가 다 행안부 장관에게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전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과 행정적 법률적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수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니 워낙 대형 참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습하고 후 책임을 묻자는 거잖아요. 예.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안 묻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습 전에 책임을 물을 거냐, 후에 물을 거냐, 요 차이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있는 것이지 마치 책임을 전혀 없다. 지금 우리한테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여기에는 정치적인 책임도 따를 겁니다. 예. 그렇지만 수습을 먼저 해야 되는 이 정부의 입장에선 수습이 먼저라고는 판단을 했으니 예. 그에 따른 좀 존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반드시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지시게 될 겁니다. 예. 또 예.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 이상한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경력을 보면요. 예.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경찰대학을 나와서 네. 경비과장을 했어요. 예. 이 경비과장은 이 행사를 다 책임지는 게 경비과장이에요. 뭐 예. 집회 관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서울청에서 서울청이면 지방청에서 제일 큰 데 아니에요? 서울청의 위기관리센터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위기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서장을 두 번째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보고를 받았으면 바로 즉각적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지휘관의 속성이에요. 평생을 이 경찰에서 몸담았고 위기관리를 해본 사람이고 경비과장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장을 처음도 아니고 지방에서 하고 용산서로 온 분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이 사태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뒷짐지고 걸을 수 있는 이 배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지 이게 경찰의 그 현장의 사령타로서 사령관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첫 번째 사령관으로서 과연 이 사람이 여기에 갔었어야 되는지 그래서 장재현 의원이 저렇게 질타한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수습을 마치는 대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행동도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특검도 거론하긴 했는데 일단은 국정조사가 우선입니까? 사실은 뭐든지 해야죠. 뭐든지. 예. 다만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 무정부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죽어갔는지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어떤 형태든 그것이 국정조사가 됐건 특검이 됐건 어떤 것이든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제발 집권 여당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이것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상민 장관 파면시키라는 주장 안 합니다. 가만 냅두면은 맨날 사고치고 다니는데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꾸만 야당이 이제 당리당략을 위해서 주장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 국민들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네. 집권 여당이 정말로 오롯이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가지고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해야 되죠. 예. 특별검사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수사기관 아닙니까? 예. 수사해야 되죠. 예. 그래서 국민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합의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국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이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 의원님. 우리의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고 집권 여당의 책임입니다. 결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 피해갈 생각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에 여러 가지 재발 방지라든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나 책임을 다 저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정조사 얘기하는데 우리 전 의원님 뭐든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네.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이 어떤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형사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서 예. 샅샅이 조사를 하고 이게 미진했었을 때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걸 동시에 다 한다 그러면 이걸 어찌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혼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피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상황을 봐가면서 순서적으로 일에다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도 하자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오라가라 하고 자료 내라 하고 뭐 이랬었을 때에 수사상 순서적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국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안 준다고 하면 또 뭐라 하겠습니까? 또 은폐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숨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뭐 상당 부분 다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미진하면 민주당이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 일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진상 규명은 경찰청장의 권한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경찰에서 지금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투트랙으로 같이 하자라는 취지의 얘기였는데 그걸 같은 맥락으로 보면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행정적인 수사라고 하면 뭘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경찰에 사고가 났으니까 미연에 방지에서부터 수습하는 그 과정까지 네. 다 명령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과정들이 행정적으로 제대로 됐는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문서를 위조했다든지 은폐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조직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고 이 장난치지 못하고 은폐시키지 못하도록 예.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엄격한 삼권 분립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부에서 말하자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 엄청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행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삼권 분립 체제에서 견제하고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엄연히 국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 체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국회법상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당연히 하는 것이 삼권 분립 체제에 맞는 것이고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수사는 있잖아요. 수사기관이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역대 국정조사를 보게 되면 실제 국회법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국정조사가 아무리 해봤자 이게 수사에 방해가 되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규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네.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역대 국정조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또는 어떤 끈질긴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네. 실제 숱하게 많은 성과를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정해진 대로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기본부터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과부하가 걸리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수사하면서도 그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라도 국정조사 요청을 할 겁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전 의원님께서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하는 것은 항상 살아있다. 그리고 미진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 말씀 꼭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는 게 조금 전에 책임자 어디까지 책임을 지게 할 것이고 어디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거냐라고 했을 때 수습이 먼저니까 이거 하고 난 뒤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정조사도 수사 끝나고 난 뒤에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행위, 정치적 행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사과도 있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그게 사과지. 한참 지나가지고 하는 사과가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꼬리 자르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는 적기라고 이야기하듯이 저희들이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사과가 아닐 수도 있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 면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면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 맡겨진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 겁니다. 대형 재난은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은폐한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부정비리 같은 경우는 이게 흔적이 남잖아요. 자금도 추적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이 대형 재난에 대해서는 예측치 못하게 온 거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수행하거나 시기에 맞게 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동시에 광범위하게 이것저것 요구를 하게 되면 너무 혼란스럽고 이러한 증거들이 인멸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신 다 조사를 해놓고 그 조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것들은 또 국회가 보고 있으니 아마 그때 부족하면 그때 국정조사 특검을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이나 결과를 많은 국민이 또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